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제 어머님이 아들 사주하고 이름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드님이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증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기분이 좋아했다가 갑자기 또 우울하고 우울했다가 또 좋아지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떤 사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불안하고 또 가정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 약을 먹고 있어도요, 금방 이게 치료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주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특히 불기운이 몰려 있을 때가 이제 그런 조증이 일어나고 수가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우울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건 병원에서도 이렇게 수술할 어떤 사건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약으로 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가 이렇게 발달됐을 때 그 조증이 일어나는데 이제 기후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해봤는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우리가 그런데 경험을 안 하면은 사우디 하면 무조건 열사의 나라, 엄청나게 더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 계절에 따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겨울이라고 하면은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한 40도 올라갔다가 저녁에 이제 영하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사람한테도 불이 많으면은 그 조현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불기운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걸 불기운을 잘 잠재워가지고 유도를 해서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설계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좀 그런 대로 효과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름하고 이제 개명한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요거는 이름 상자, 요걸 이름 하자라 하는데 요건 이름 상자는 제가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구태 이름을 밝혀서 저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마음에 약해질 않아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요 같은 이름이 한 1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한 50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 요 15획은 나오고요. 이름 상자에 자원오행 이렇게 금으로 나와요. 요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름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으니까 사주로 보면 이 사람의 이름 개명한 걸로 불러볼까요? 이제 김부진인데, 이 부진이가 지금 35인데,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죠? 35이니까. 그러니까 한참 청년인데, 자, 이 부진 씨, 바꾼 이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자, 부진이가 이제 병화, 사화, 정화 이렇게 했죠. 8글자 중에서 4글자, 그 다음에 이 을목, 묘목은 거의 이렇게 불쏘시개로 다 타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이 불기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돼. 8글자 중에서. 그러면 이 주인공이 신금인데, 이 보석인데, 보석이 불에 의해서 녹을 정도로.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 정신이 온전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신금이요, 이게 이 습한 기운이거든요. 습한 기운이 하나, 둘, 셋인데 워낙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습기가 다 빨려 나가는데
원래 이 신금의 이 습기운은요, 웬만한 불 같은 화기는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 신금 자체가. 근데 워낙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또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경우는. 그럼 이렇게 불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야 되냐면 이 토라는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토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 불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 예. 불기운이. 쉽게 해서 바람 불어서 불이 막 타고 올라갈 그럴 때는 그걸 이 넓은 장소 같은 경우는 그 뭐 바람이 자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 바람이 잔 상태에서는 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뭐 산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해서 불기운을 조금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된단가. 불기운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불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은 요게 자, 추수한 상태에서 이 불을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이 추수한 상태의 별을 보시면 돼. 그럼 거기에는 깜보기도 들어있고, 건불도 들어있고, 쭉정이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화라는 기운은 특징이 이렇게 섞인다는 거야. 섞여 있다는 거야. 섞여 있는데 이게 불길이 타오를 때 토가 있어서 불균이 어디까지만 이렇게 불이 탈 수 있는 이렇게 에리아를 딱 정해주면은 불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정된 불을 요 금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방앗간에서 그 도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뭘 정리하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교정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딱 그 벼가 쉽게 해서 쌀이 생산되기 전까지 과정을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완전히 되면은 요 끝에 이제 금 다음에 이제 수가 있죠. 요 수가 어떤 걸 역할하냐? 쌀로 보시면 돼. 도정이 끝난 쌀로. 그러니까 요 금이 할 수 있는 거는 깜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불, 모래, 뭐 진흙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완격까지 벗겨오는 상태까지가 그게 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쌀만 이렇게 나오죠. 그걸 자루에 담아가지고 딱 묶어버리죠. 그 상태가 우리가 바로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수기운인데 이 사주에서는 자, 이 불을 제대로 좀 잡아줄 수 있는 토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쌀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수기운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까 바람 불고 타고 들어 있으니까 이 신금이 지금 어떻게 돼? 머리가 아플 정도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게 신경을 나타내는 거죠. 신경이 어떻게 돼? 다 불쏘시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기에 토하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서 보면은 자, 여기 다 자원오행에 이 금으로만 돼 있죠. 자, 이 자원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가 한자가 한 7만에서 한 8만 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7에서 8만 자가 되는 글자의 자원이라는 건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야. 즉, 어느 오행에 속해 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글자의 고향이 어디냐. 오행 중에서. 자, 이 금이라는 글자의 고향은 금이고, 여기 있는 글자는 또 금이야. 그 다음에 호자라는 것도 또 금이야. 그럼 여기서 꼭 필요한 건 이제 금은 어느 정도 있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토하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김부진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필요한 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기 수가 있잖아, 진.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자씩 들어오니까 약하죠. 그래서 여기에 토는 큰 의미를 나타내는 무토고 요거는 큰 수량을 나타내는 임수예요, 임수.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불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자, 요 금기운에서 도정 과정을 걸쳐서 그 알곡화된 그 끝에 결과물이 쌀인데 그게 바로 요 수라는 거예요, 수. 이렇게 딱 갖춰진 상태로 되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불기운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이 수기운을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 조현병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럼 우운에서 보면은 지금 29대 운인데 이때는 이제 수가 딱 와 있죠. 좋은 상태죠? 근데 목이 또 들어왔죠. 이 목이 와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목은요, 수기운을 다 확실하게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이게 수 역할을 또 못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리고 금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이 화기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죠. 목생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지금 29대 운이 힘들다는 거예요. 35살, 35살인데 자, 38살까지 지나면은 요때 이제 39대 운이 되면 희망이 좀 있죠, 이때는. 왜냐면 자, 도정할 수 있는 금이 들어오고 이때 이제 토가 들어오죠. 습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약하지만 좀 잡아줄 수도 있고 이름 바뀐 이름에서 이 무토와 같이 이렇게 합의돼서 이 불기운을 딱 이렇게 영역을 딱 정해가지고 탈 수 있는 곳, 점잖게 불꽃이 탈 수 있는 곳, 어떤 에리아를 정해주면 안정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또 49대원은 또 계속해서 지금 68세까지 30년 동안 이 수기운이 들어오니까 크게 봤을 때는 안정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토기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수기운 들어오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이 토기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 35세니까 36, 37, 한 3년만 지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개명한 상태에서 요 수리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 이거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본인, 가정, 배우자, 자식, 사회생활, 연인, 형제 자리인데, 실제로, 이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걸 우리가 사대격이라고 하는데, 사대격. 나한테 필요한 본인, 내가 꾸밀 수 있는 가정, 배우자, 자식 자리, 요 수리가 이렇게 길수로 잡혀 있으면 이게 이름이 잘 되어 있다는 것. 특히 여기서 꼭 필요한 이 자원행에 나한테 필요한 물론 요 금 같은 경우도 요 두 개보다는 세 개 있는 게 좋겠죠. 워낙 불길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요 성씨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 상자에서 무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름 하자에서 요 숫자 임수가 들어오면 거의 완벽하게 여기 불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운이 이제 이 작동을 하려면은, 요게 있는 요 수를, 적어도 요 네 개의 수리를 계속해서 하루에 81번을 쓰고 도장을 찍어가면서 내가 손에서 읽어서 에너지 기운을 내가 지금 받아야 돼. 기존에 쓰여있던 이 수리가 점점 지워지고 요걸 계속 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누군가가 불러줘서 지금까지 35살까지 누군가가 김 누구누구 호라는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리가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개명을 하면은 요 수리로 내 머리에 입력이 돼서 그 기운이 다시 발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동안 35년 동안 불러준 이름 누가 개명을 한다고 해서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혹은 어머니가 나랑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하루에 81번씩 이거를 쓰고 81번을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걸 불러줘야 된다는 거야. 21, 23, 18, 30일 이렇게 읽어줘서 이거를 계속 본인이 하는 게 좋죠. 내가 불러서 내 머릿속에 저장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수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수리 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작용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주의 구조가 너무 안타깝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어떠한 오행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주라는 건 글자가 8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어떤 많은 오행 글자가 이렇게 4글자에다가 요거를 생해주는 을목,
묘목이 어떻게 돼? 불쏘시개가 돼버리니까 실질적인 이 불기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는 거는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서 딱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떤 한 오행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자, 이 몰려있는 이 기운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오행이 못 들어온다는 건 나한테 필요한, 여기서는 이게 관기운이거든, 관이 나를 무참히 찌른다고 보시면 돼. 나를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돼. 이 주인공을. 그럼 오직하겠어요, 이 주인공이.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 관을 생각할 수 있는 식신상관도 없는 거지, 여기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 지금 수잖아요. 그 토는 나를 생각해주는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금을 보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목은 뭐예요? 목 자체는 내가 지금 재잖아, 재. 그러니까 남자니까 요건 재는 돈도 되지만 또 배우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느 한 글자가 많다는 거는 다른 여타의 글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균형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적당하게. 8글자니까 한자나 두자 요 정도 섞여가지고 8글자 안에 최소한도 나한테 꼭 필요한 거 7, 8개의 그런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한다는 개념은 몇십 년 고생하다가 끝에 한 4, 5년 동안 고생해서 돈을 왕창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 보통 성공했다고 그러죠? 근데 사주에서는 그런 구조는요, 좋은 구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삶이 살아가면서 과정도 중요한 거지,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어느 몇 년만 돈 벌어서 그러면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동안 고생한 건 어떻게 돼? 그건 내 인생이 아닌가요? 몇 년은? 몇십 년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 구조는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행이 가능한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좋은 사주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난한 사주다. 내지는, 사주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김부진 씨, 35살 먹었는데 앞으로 2, 3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좋아지겠지만 바꾼 이름을 내가 최대한 하루에 81번을 불러주고 그 숫자를 내가 30에서 읽어서 내 머릿속에 그걸 계속 자꾸 이렇게 주임시키는 거,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서 한번 이런 계명과 혹은 사주에 어떤 한 오행이 많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